아, 그때 일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형광등이 2번 깜빡이더라고요. 마치 위험하고 모수 부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요즘 모임은 그만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참 둔탁하더라고요. 마치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는 경고음이 좁은 공간을 찢었는데 CCTV 빨간 점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전쟁 경보음이 울리더라고요. 김영순 67, 아직 정신 멀쩡한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왔더니 괴종시계가 똑딱, 똑딱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마치 들었지? 다 들었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며느리 말을 해부해 봤어요. 그만 나가라는 말이 집에만 있어라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결국 서서히 사라져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머,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해졌지? 하고 중얼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리모컨을 슬쩍 빼앗던 손. 어머님,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는 가볍게 던지는 폭탄 같은 말들이요. 제 서랍을 청소해 준다며 뒤지는 눈빛도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맙다고 웃었는데 웃음이 점점 모래처럼 부서져 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밤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칠할머니가 된 거예요. 불 꺼진 거실에서 식탁 위 휴대전화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미영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치매 초기는 모를 수 있대. 요양원 절차는 알아봤어. 아들 민우가 낮게 대답하더군요. 엄마가 상처 받으실 텐데. 상처보다 우리 형편이 먼저야. 그때 제가 드디어 진짜 속마음이 나왔구나. 고맙다 내 귀야. 아직 제대로 살아있네. 했어요.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박서진 씨를 만났어요. 29 젊은 친구인데 말끝을 둥글게 다듬지만 눈은 칼처럼 날카롭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완전히 가족 내 쿠데타네요. 치매 의심을 빌미로 성년 후견을 신청해서 재산 관리를 손에 넣는 사례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의사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유언장 갱신에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방어막을 세우면 쉽게 흔들 수 없어요.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성년 후견은 네가 바보니까 내가 돈 관리해 줄게고 의사능력 증명은 아니. 나 멀쩡해. 라는 거예요. 그때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나는 나를 대표한다. 완전 멋진 문장이잖아요.
증거를 모아두세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소리가 창틀을 두드리던 저녁에 집이 비어 있을 때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미션 임파서블 할머니가 된 거죠. 컴퓨터를 봤더니 어두운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실버타운, 요양원 입소, 후견인 제도 검색 기록들이요. 그런데 폴더 하나가 있었어요. HOUSEPLAN XLSX라고 집 처분 계획서였어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분노와 서늘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스캔 이미지 때문에 완전히 멈춰 섰어요. 채무 독촉장이었거든요. 받는 사람이 민우더라고요. 보증채무 3천만 원. 날짜는 반년 전. 화면을 닫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삐걱거렸어요. 그랬구나 너희가. 그런데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나를 호구로 봤다는 거야. 했죠. 시장 이웃 미숙 씨한테서도 비슷한 소문을 들었어요. 영순 언니, 동네에선 언니가 요즘 깜빡거린다고 미영 씨가 악성 루머를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람 말은 바람 같아, 미숙아. 기록이 필요하지. 미숙 씨가 과일 상자 위에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편에 서줄게. 내가 들은 얘기 본 거 다 증언할게. 이야, 내게도 드디어 복수단이 생겼네. 했어요. 변호사 장보민 씨도 찾아갔어요. 커뮤니티 법률 상담, 자원봉사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비용이 들지만 효과가 확실해요. 유언장 갱신도 하시죠. 어르신 의사 존중, 자산의 독립 관리요. 그리고 혹시 신탁 형태도 고려해 보세요. 말을 맺고 저를 오래 바라보시더니 어르신 증거는 충분히 모으고 계시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대화 녹음, 검색 기록, 캡처, 증언 예정자 이름, 그리고 독촉장 사진까지요. 보민 씨가 독촉장에 눈길을 오래 멈추시더니 사정이 있군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경계를 무너뜨릴 순 없죠. 맞아요. 경계는 분명히. 다만 결말에서 다리를 하나 남겨두는 건 어르신 표정이 좋게 바뀌게 하더라고요. 와, 내가 완전 프로 탐정이 된 건가 했어요. 며칠 후에 미영이가 가족 여행을 제안했어요. 어머님은 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속뜻은 우리 없는 사이에 얌전히 계세요. 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다녀와. 속뜻은 고맙다. 작전 시간을 줘서였고요. 문이 닫히고 바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10분. 작전명 나는 나를 대표한다 발동 했죠. 그날 오후에
서진 씨와 보민 씨를 만났어요. 주민센터 작은 상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유언장 갱신, 자산 신탁 일부 설정,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요. 도장을 천천히 찍으면서 서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오늘 밤은 라디오를 켜두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질 텐데 멜로디가 승리의 BGM이 되어줄 거예요. 여행 셋째 날 밤에 식탁 위에 특급 폭탄 2개를 설치했어요. 하나는 저한테 쓴 흰 봉투였어요. 나는 나를 대표한다. 나는 나를 해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안전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그 애들한테 쓴 크림색 봉투였어요. 너희 사정을 안다. 그래도 내 경계는 내가 정한다. 여기 기준과 약속이 있다. 지키면 다리를 남기고 넘으면 강철이 된다. 돌아온 그 애들 얼굴 보셨어야 해요. 놀람이 먼저 분노가 뒤따르고 마지막엔 완전한 패닉이 스쳤어요. 어머님, 이건 가처분, 신탁, 유언장 갱신까지? 미영이 음성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의자를 천천히 당기며 최종 보스가 되었어요. 나를 약한 사람으로 적어 넣는 서류는 내 평생 기록 어디에도 없어요. 민우가 손을 떨더라고요. 엄마, 우리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때 독촉장을 꺼내서 그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결정타였죠. 미영이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룰을 만들었어요. 첫째, 주거는 분리해요. 둘째, 제 자산은 제 서명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셋째, 손주와의 만남은 캘린더로 합의해요. 넷째, 요양에 대한 말은 제가 먼저 꺼내요. 보민 씨가 옆에서 해설위원처럼 설명을 보태더라고요. 제도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할머니가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날 밤에 비가 그쳤어요.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 한 소절이 흘렀어요. 고요한 밤, 노을이 지고 국을 데우며 화해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둥근 향이 부엌을 메웠어요. 식탁에 앉은 저희는 오래 침묵했어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무서웠어요. 빚이 불어나는 게, 아이가 아픈 게, 제가 무너지는 게, 사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무서웠다는 말은 이해해요. 민우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엄마, 저 통장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낡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작은 저축 통장이었어요. 이름란에 노모 요양 적립이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소통이 늦었구나. 며칠 뒤에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도착했어요. 글자는 검고 차가웠는데 제 심장은 따뜻하고 당당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서진 씨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법이 어르신 편이에요. 보민 씨는 여기서부턴 일상이에요.
해피엔딩의 시작이에요. 하더라고요. 주거를 분리했어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서 제 독립왕국을 만들었어요. 어느 토요일에 벨이 울렸는데 손자가 종이접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탁자 위에 A사 한 장 방문 규칙서를 올려놨어요. 만남 시간, 귀가 시간, 식사 예절, 대화 톤, 재산 이야기 절대 금지라고요.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경계가 있으면 더 편하네요. 그래요.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안전선이에요. 윈윈이라는 거죠. 손자가 할머니, 이거 하늘에 날릴까? 하니까 아니, 여기 걸자. 우리 집 하늘은 벽에도 떠 있단다. 했어요. 창밖은 맑았고 국의 김이 얇게 피어 올랐어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경계는 분명히, 마음은 따뜻하게. 그리고 나는 완전히 멋진 할머니가 되었다. 괴종시계가 똑딱 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리듬이 시작되었어요. 67세에 시작한 제 복수는 달콤했어요. 하지만 결말은 더 달콤했죠. 왜냐하면 사랑이 이겼거든요.